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유명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하신 분인데요. 이 사진 속에 보면 이 V자 이렇게 빅토리를 뜻하는 그걸로 아주 유명하고요. 자기의 이 우울증을 검은 개, 블랙독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말씀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을 보면은 만약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을 겪을 때가 마치 지옥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서 이게 지나가면은 또 잘 호전이 되더라 이런 말이고요. 이분은 우울해서 예민할 때마다 항상 글을 쓰고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또 그림도 그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력이 생겨서 그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래요. 결국은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기분이 우울한 것이 심하지 않고 잘 조절만 되면은 이렇게 깊은 자기 생각으로 빠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명인 중에 슈만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슈만이라는 분은 잘 몰라도 이 트로이 메라이라는 음악을 들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 겨울연가에 그 나오는 그 음악 중에 하나였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의 그 일생을 보면은 약간 이분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었다 그래요. 기분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시기하고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고 그걸 우리가 양극성이 있다고 합니다. 슈만은 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우울증으로 빠지던 그 해에 나왔다고 하고요. 조증일 때는 작품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아주 유명한 작품은 주로 우울증식에 나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울증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곡가라든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작품이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지속적인 기분의 저하나 의욕 상실이 나타나고 특히 잠을 못 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또 중간에 자주 깨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년기나 장년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밤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탄수화물이나 매운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고 자는 이런 스타일을 보이고 또 초조, 불안, 집중력의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게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한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막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2주 이상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증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특별히 우울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형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종류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우울증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듯이 그림이 위쪽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아래쪽이 기분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 화살표 점선이 정상 범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우울증은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기분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시험에서 낙방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무 일도 없이 기분이 이렇게 업다운이 생기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슬프게, 심하게, 오랫동안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우울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우울증에서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게 동반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을 굉장히 이루지 못하면서 의욕이 심하게 저하될 때 이럴 때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분이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다가 다시 기분이 위로 이렇게 들뜨는 현상을 보이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에서 두세 명은 돼요. 기분이 들뜨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분이 지나치게 좋거나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은 뭐 일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에너지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 조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초봄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늘어날 때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빚을 지고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히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에너지 증가하고 관련있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또 가라앉습니다. 기분이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떤 체질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좀 가족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잘만 관리가 되면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심한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젊은 여대생들이 많은데 기분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아주 예민해요. 이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이게 그러면은 성격이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건지 뭐 우울증인지 잘 모르죠.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많이 내고 예민해지고 이런 게 있고 또 화를 참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뭐라 그래도 갑자기 욱하고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고 또 아무 이유가 없이 이렇게 기분에 업다운이 생겨요. 스스로도 느낍니다. 내가 자꾸 감정 기복이 생긴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러고 아까 몇 가지 특징 있죠. 첫 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수면의 패턴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주무시면 몇 시까지 주무세요? 2시? 이렇게 주무시죠. 근데 이런 분들은 심지어 새벽 4시, 5시에 잡니다. 그리고 거의 해 정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낮이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렇게가 몇 개월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해요. 근데 그게 잠이 늦게 들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불면증이라고 보기에는 수면에 어떤 패턴이 이상이 있는 거고요.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는 비몽사몽 잠을 못 깨고 밤이 되면 쌩쌩해져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막 식욕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밤에 많이 먹으니까 또 살도 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 전에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PMS라고 해서 생리 일주일 전부터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증가에 의해서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분이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대표적인 게 리젝션 센시티비티라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면 좋은데 너 이제 그만 만나. 이제 우리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어. 이런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엄청난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 거고 좀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관리가 되면은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수면의 패턴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특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뇌 안에 그런 신경을 연결하는 물질의 이상이나 또 내분비 이상으로 잘 생겨요. 여러분들 갑상선 질환,
쿠싱이라고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게 있으면 우울증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요. 또 노화, 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에 학대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잘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때는 어떠냐면 우울증이 오면은 가장 대표적인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울하고 사람이 기분이 처지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지죠. 그럼 학교에 가면 어때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친구들이 하는 말 이런 게 거슬리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하죠. 학교 안 가니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주로 건강염려증. 내가 혹시 어디 아프지 않은지,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걱정을 하면 거기가 좀 아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증이 오면 노인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인지 우울증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치매 초기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면은 우울증이 있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본인이 막 기억력을 힘들어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게 너무 힘들고 치료받아야 되고 너무 괴롭다. 근데 실제 검사해보면 기억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매 노인들은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가족들이 힘들어하냐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물건 놓은 거 못 찾고 그래서 자꾸 의심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빛입니다. 빛.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빛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살면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아파트에 빛 들어오는데 한 30분 정도 앉아가지고 빛을 쬐고 근데 창을 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빛을 쬐면 비타민 D도 도움이 되고 잠이 깨면서 각성이 되고 밤에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조금 밖에 나가기는 어렵을 수도 있지만은 집 근처에 사람 없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정 나가기 어려우면 집 안에서 창을 열고 들어오는 빛을 30분만 쬐도 밤에 잠이 잘 온다는 거, 사이클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도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한 30분씩 걷기 운동을, 아까 이제 빛을 쬐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여기 양재천도 있고, 뭐 반포천도 있고,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걸으시고 운동을 하면 이 빛이 사람의 각성작용을 일으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죠. 아까 감정 기복이 심한 여대생들 아침에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이런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고 이것이 스스로의 이런 자고 깨는 사이클의 관리, 또 아침을 빛도 쬐고 운동도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조절함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